음, 좋은 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 되지 않지만,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서 좋은 부모란 무엇일까입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는 좋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그런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가정 환경과 문화입니다. 문화적인 특성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좋은 부모가 가정 환경을 잘 구성하면은 아이들은 학습 가능성이 그 잠재적인 능력이 발휘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적으로 어떤 부분을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을 뛰어넘을 수 넘는 것은 거의 우리가 현대의 과학기술로도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가정 문화를 구성하고 그 환경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부모의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자산이라고 했죠. 문화적 환경이라는 것은 부모가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유전자를 전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학습하도록 하는 것은 뭐냐까요? 첫째는 용기입니다. 부모가 긍정적으로 아이들에게 바라볼 때 아이들은 그 새로운 국면을 맞이야 했을 때 문제가 자기한테 직면했을 때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 용기를 발휘하는 순간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는 나를 응원하는 부모가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의 든든한 응원군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자기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 밑거름으로 삼아서 아이들이 거기에 문제 해결에 몰두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란 말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며 공부를 했을 때에 내가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은 칭찬이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재밌더라, 할 수 있겠더라, 내가 성취했다, 내가 했던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면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데려다 주는 그 문화까지 가는 것을 점점점 멀어져서 처음에는 문화까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는 부모가 좀 그 어린이집 마당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저 멀리서 한 50m 밖에서 이제 그만 따라오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익숙해졌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는 거죠. 내 혼자 가보겠다, 나 혼자 갈 수 있다, 그런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배제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아버지의 무관심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교직에 20몇 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 강의도 오래 해봤어요. 그런데 똑똑한 아이들, 훌륭한 아이들을 정말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을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를 내고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가 볼 때, 대부분 아버지와 협력관계, 아버지의 교감을 통해서 아버지와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들이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도 독서 활동이라든가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뭐 과제 활동 이런 것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옛날 시골 어른들이 보면은 대부분 어머니가 양육을 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양육하지만 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훈계를 할 때는 1년에 한두 번도 안 됩니다. 1년에 한두 번도 안 되지만 늘 아버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는 듯 모르는 듯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하길 원하시던데 아버지 생각은 이렇더라. 이렇게 해서 늘 부모님께서 토의하시고 그 토론을 아버지가 직접 불러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늘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에너지를 축적시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직접 하지도 않고 꾸준함을 직접 하지도 않습니다. 잘. 그렇지만 아버지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어느 순간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토론의 상대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독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공부하라고 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TV 연속극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한다. 너 학원 가라. 이런 것은 결국은 타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그것이 심리적으로 자기 자율적인 행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검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들은 아이가 80점 맞았다, 90점 맞았다 할 때에 이 점수가 자기의 몰입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은 간섭적으로 그냥 들어서 들리는 대로 그냥 판단하는 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의 역할이 있는데 칭찬을 은근하게 할 것,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간접적이라는 것은 부모가 만약에 할아버지나 삼촌한테 아이가 이걸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직접 얼굴을 대놓고 하는 것과 천지 차이가 있겠죠. 부모가 직접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아이가 언젠가는 칭찬이 하지 않는 분야, 그 다음에 꾸준함을 들었을 때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학습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는 칭찬을 은근하게 할 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은근하게 할 것. 꾸준함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은근하게 할 것.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부모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학습 행동이 전혀 주도성을 잃어버립니다. 칭찬도 독이 될 수 있고 꾸준함도 독이 될 수 있고 꾸준함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빠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 아빠를 모델링 한다는 것. 어머니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 때, 아버지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 때 아이들은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의 행동을 닮으려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저녁 시간에 책을 보는 것, 부모가 어떤 분야와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문하는 것들, 이런 분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좀 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 모델로 삼을 것이고 자기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훌륭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유전적인 요인을 물려줬기 때문이기도 있지만 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늘상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독서하는 풍도,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그 다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할 때에도 단순히 이 단답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모르는 것을 질문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럴 때에는 같이 공부해보자 라고 하고, 아니면은 부모, 요즘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을 조사해서 이런 거라고 해서 시간을 좀 두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면은 아이들이 더 부모가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는구나 해서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부모의 역할은 어머니가 역할 자유로움이고, 아버지는 엄하다는 것이죠. 엄부자모라고 했지만 여기서 엄하다는 것은 무섭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온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언제나 나의 편이 될 줄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꾸준히 아이들에게 인식시킬 것. 그 다음에 늘 부모가 뭔가를 공부하고 탐구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가 할 때 부모한테도 뭔가 설득할 때는 논리적으로 대응을 할 때는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한다. 내가 한 것을 응원해 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이야기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모가 대부분 돈으로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관심을 대리인을 세워서 하고 있죠. 그런데 무조건적인 부모의 어떤 응원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칭찬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내가 돈을 버는 것만큼 내가 가정에서 무엇인가 꾸준히 탐구하는 모습, 그 다음에 독서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환경에 그런 부분에 변화를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거실에는 TV가 있지만 그 TV 옆에는 늘 책 한 권, 두 권이 있어야 되고, 부모가 늘 뭔가 이 책을 통해서 탐구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좋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시사나 다큐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면은 그 아이들도 닮아갑니다. 그런데 연속극을 보고 뭐 연애 오락 프로를 많이 보면은 아이들도 그것을 자꾸 보게 되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죠. 더 다른 세계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V 자체도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그 어떤 특정 그 연애 오락 분야 그 많이 보는 그런 분야만 보면은 아이들이 시사나 교양 이런 부분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사회 과목 관련된 것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냐면은 평소에 TV나 가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이 책을 통해서 보는데 책에 쓰여진 맥락이라는 게 얼마나 그 좁은 책이라는 걸 좁은 글자로 돼 있는데 그걸 이해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평소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런 것이다 하고 이 토론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TV 보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가정에서 그 부모가 뭐 물론 가사하고 노동을 하고 돌아와서 가사를 보는데 그게 뭐 책 한 자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무 30분이라도 그것을 책을 보고 뭐 외국 관련된 자료들도 찾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보고 배웁니다. 그 제가 지금 직장을 은퇴를 좀 일찍 했죠. 일찍 하고 지금 뭐 연구 활동과 기타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님을 도우록 하지만은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냥 어깨너머로 보아온 그 농사 짓는 방법 이런 것들이
도시 생활만 해왔던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울 것이 없는 사람들의 수백 시간을 저는 단축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문화 이런 거 있고, 저희 아버지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농사 짓는 분이었지만 늘 저희들에게 뭐 공부를 하라 소리보다는 직접 농사 중간중간에 그 책을 보는 습관, 그러니까 뭐 물론 한문 관련된 유교 경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 보는 습관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봤던 것들이 제가 나중에 대학과 대학원 박사 논문 쓸 때에 그 보고 배운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힘이 됐죠. 지도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 교수님도 저에게 직접 논문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뭐 수업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지도 교수님도 보면은 거의 늘 밤 11시, 12시까지 공부하면은 저희는 그 옆방에서 공부하면서 교수님이 저렇게 하는데 학생인 저는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늘 교수님과 같이 학교를 내려가는 11시, 12시까지 공부를 계속하는 그런 대학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유효하고 의미 있는 어떤 모델링, 보여주기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면은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란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말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스스로 부모가 환경을 구성해 나가는 어떤 습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